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Q&A를 한번 말아왔습니다. 한번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리는데 후추마을은 언제 열리는지, 정체가 뭔지, 후추마을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추마을에 있는 후끼, 후고미, 후추, 쿠로바는 수염이 난 게 아니에요. 후추가 붙은 겁니다. 그런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들이고, 지금 저희 후추마을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립톡, 스티커, 키링, 의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많이 떼놓고 팔면 좋겠죠? 저도. 근데 이제 뭐 창고도 따로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문이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우체국에 가서 붙이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프리오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프리오더를 되게 몰래 언제 했어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프리오더가 하기 2-3주 전에 유튜브랑 인스타에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업로드를 하니까 매주 한 번씩 노티를 드리죠. 그리고 당일에도 뭐 한 3-4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못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는 프리오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릴 만큼 충분히 알리고 하고 있는 거라 그 기간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애 향수. 제가 향수 리뷰를 찍었는데 아직도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못 날 것 같은 이제 리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찍다가 느낀 게 향수만으로만 레이어링을 좀 많이 했었다면 요즘에는 바디워시, 바디크림, 향수 이렇게 단계별로 좀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는 레이어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질문이 최애 향수였죠. 그래서 최애 향수는 오르페옹이다. 이 질문이 진짜 제일 많았던 건데 윤윤대 뜻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 본명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별게 없어가지고 말하기 되게 머쓱할 정도인데, 윤윤대라는 게 제 지인 중에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되게 잘 풀린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개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개명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신분증도 바꿔야 되고 통신사 이름 다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개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뭔가 내가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저 블로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가명? 활동명 같은 거를 이제 좀 나의 사주랑 맞는 걸 받아보자 해서 받은 게 윤재라는 이름이었고, 그 윤재 더하기 이제 미미가 별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미 별명 중에 윤재랑 조금 비슷한 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윤윤대였다. 그래서 윤윤대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쩌고 데일리 아니냐? 아니요, 그냥 그냥 지은 겁니다. 어쩌고 데일리라는 의미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게 뭐가 없죠. 제가 그래서 항상 댓글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장황한데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여서 되게 머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윤대는 뭐 그런 뜻이다. 진짜 머리 좀 다시 묶을까? 아무튼.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유튜브 시작 계기입니다. 유튜브 시작 계기도 뭐 남들은 막 니 해보라고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나 페북을 아예 안 했었고 그냥 블로그를 했었는데, 블로그도 이제 블로거,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일기장으로 블로그를 했었고, 하다가 이제 왜 블로그를 또 했었냐면 혼자서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또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리고 제가 막 읽는 책들, 먹었던 것들, 샀던 것들, 그때도 무력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꾸준히 했던 거여서,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시대가 가고 브이로그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브이로그를 가볍게 시작을 해봤던 거지, 뭔가 이렇게 계기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벼운 마음을 시작하다 보니까 한 3달 정도? 한 7편인가 6편을 올리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구독자도 안 오르고, 이게 내가 뭔가 내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 나는 이제 감성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감성이 좀 핫하니까 감성을 파야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를 못 느껴서 거의 한 1년 넘게 방치하고 다시 뭐 한 반년 하고 1년 방치하고 해서 실제로 브이로그 올렸던 기간이 이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홀 얘기도 있었는데, 워홀은 제가 16년도 말에 취직을 해서 원래 17년도 중순에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17년도 초에 이 회사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취업을 하는 지 1, 2년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해지기도 해서 그냥 워홀을 아예 안 가고 그냥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자동으로 워홀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생애 최초 1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까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가실 거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 나이가 만 30이어서 완전 막차 오브 막차기도 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된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여행으로 좀 뭐 연휴 때 뭐 2주 정도 이렇게 가긴 해도 가서 살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되더라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암흑기가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암흑기인 걸 몰랐어요. 원래 그 지나고 나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회친이 있으니까 나 그때 진짜 존나 암흑기였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암흑기인지 모르고 그냥 돈 벌고 회사 가는 건 다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버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금처럼 뭔가 좀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당연히 좀 괴롭고 힘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버텼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말에 만날 뭐 햄가족이나 미미 아니면 친구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친구가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회사가 다 그런갑다 해서 그렇게 뭔가 회친이 없는 거에 대한 힘듦을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팬미팅 계획. 맞아. 제가 내년에도 올해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런저런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똑같이 했던 것처럼 영화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야구관이란다. 야구 직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장소에서의 만남을 계획 중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같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적잖아요. 제가 무슨 업체를 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매번 선정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품을 수 있는 게 좀 적으니까 매번 이게 좀 탈락을 하는 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제가 계획한 걸 다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 회사의 휴가 제도. 아 맞아. 이것도 제가 매번 연차가 연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또 갔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연차가 이제 제 연차 정도 되면은 한 20개 그 언저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공동 연차가 거의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매번 공휴일이 없는 달에 첫째 주 금요일은 무조건 공동 연차. 그래서 제가 첫째 주 금토일에 여행 갈 때가 종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동 연차라는 거는 여름 휴가랑 겨울 휴가 때 유급 휴가를 껴서 거의 저희는 여름 휴가는 12일 정도 쉬고 겨울 휴가가 거의 15일 가까이 쉬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동연차가 많이 나가서 저는 거의 연차는 원래 연초부터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어떻게 가냐? 우선 그런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다음 해에 2월에 연차를 정산을 해주는데 남들이 돈을 받을 때 저는 월급에서 까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부를 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4개인가? 그래서 내년 2월에 엄청 많이 깔 예정입니다. 뭐 연봉, 유튜브 수익, 광고 수익, 저축, 돈 관리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살짝 띵용했던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알바를 하면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 그때부터도 한 번도 이제 막 가족이나 친구한테 내가 얼마 벌고 네가 얼마 벌어 이런 거를 묻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이런 거를 묻지도 않고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런 걸 되게 서스럼 없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사실 좀 놀래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영역이라서. 근데 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뭐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선 요거를 따로 설명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직장에 자기 연봉 쉽게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랜서 개념의 유튜버 요 광고 수익이나 조회수 수익은 진짜 내가 그 달에 뭘 찍었고 얼만큼 영상을 만들어냈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해도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콕 집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약간 선입견이에요. 내가 얼마를 번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 갖는 그 선입견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선입견이 있어도 좋을 건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런 수익 관련된 부분에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돈 관리 같은 거, 저축도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씀씀이가 꽤 있으니까 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잘 굴려서 여러모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돈을 굴리는데 너 저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축은 제가 벌써 직장인이 8년 차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건 따로 투자 개념은 아예 없고 그냥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하면서 들었던 적금 같은 거 그런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예금 위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빡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약간 어떤 일을 되게 곱씹고 이러면서 되게 막 그런 감정을 이어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금방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근데 대신에 분노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화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은 듣는 게 되게 무던한데 좀 성깔이 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든거나 막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감정은 진짜 거의 안 느끼는데 빡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빡침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되게 뭔가 멋진 그런 방법은 없고 첫 번째는 땀을 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하기는 싫으니까 반신욕을 평소보다 더 뜨거운 물에서 더 오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움직이지 않았지만 땀이 절로 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을 엄청 해요. 약간 어떤 일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화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엄청 얘기해요. 그렇게 막 걔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다 비슷하겠지만 저는 뭔가 속으로 혼자 잘 해결하지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빡칠 때는 우선 반신욕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욕하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화병 비슷한 거여가지고 없는 것 같고 지갑 뭐 쓰냐고요? 지갑 요거요. 지금 마침 요 앞에 있었거든요. 이거 마르지엘라 남자 지갑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남자 지갑이고요. 근데 제가 지폐를 좀 들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요거 막 있습니다.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어서 그리고 잠시만 최근에 산 물건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최근에 이거 샀어요. 이거 샀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그다음에 샀던 가방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았던 거 제가 이거 중고로 산 거 말씀드렸었나? 그때 작년 12월에 상해 여행 가면서 중고로 샀던 르메르 범백 라지 요거 마음에 들어서 제일 잘 산 가방인 것 같고 별로인 거 르메르 기어백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근데 원래 이게 어깨만 매는 가방인가 봐요. 요거 들고 찍으신 분들 보니까 어깨만 매시더라고요. 저는 크로스로 하는 게 좋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다음에 요즘 빠진 노래는 이겁니다. 이걸 제가 원래 추워지면 듣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좀 빨리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맞아, 그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연애, 결혼, 출산. 저한테 비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비혼, 비건 이렇게 엄청난 나의 그런 굳건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혼 아니고 뭐 맘에 맞는 사람 있으면은 결혼하겠죠? 하겠는데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친구들 보고 싶을 때 만나고 하는 그런 지금의 인간관계가 저한테는 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이어가지고 뭐 누군가가 막 그런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갈망이나 로망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 뭐 소개팅을 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만남, 뭐 소개팅, 맞선, 결정사 이런 거 아예 생각 없고 그냥 만나면 만나게 되고 뭐 아님 말고 요구한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은 브이로그부터 보면 다양한 룩을 즐겨 입던데 플리마켓 계획이 있으신지. 근데 플리마켓이라는 게 제가 입었던 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새 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약간 개념이 애매한데 만약에 그 전자라면은 힘들 것 같은 게 뭐 보이기에는 옷이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굉장히 땀이 많거든요. 땀이 많고 옷을 되게 험하게 입는 편이에요. 약간 막 입는 편이어서 군데군데 오염도 많고 땀 나가지고 이미 좀 삭은 것도 있고 그래서 플리마켓에 들고 나갈 옷이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회사 적응법. 적응. 저가 8년 차인데 8년을 얌전하게 다닌 게 아니에요. 한 3, 4년 차까지는 부장님, 그 김 부장님 말고 다른 부장님이랑도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뭔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철이 들면서 예전만큼 많이 좀 안 그러는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빈말 마크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선배님은 저를 이끌어준 적은 없었지만 저희 그런 책임님이나 팀장님은 되게 인성 좋은 분들이라 저를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한 달 카드값.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술 약속이 없어요. 밤 약속도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있어도 뿜빠이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엄청 모임이 없어요. 모임이 없고 1대1로 만나는 거? 많아봤자 뭐 3명이서 보고? 이런 거여가지고 돈을 평상시에 엄청 안 써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취를 안 하잖아요. 교통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자취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0원인 거고 이제 또 여행 갈 때는 당연히 쓰죠. 왜냐면 평상시에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여행 가서 사가지고 그거를 주구장창 입어가지고 사실 옷도 잘 안 사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체크카드랑 현금으로 생활 중이어서 이게 잔액이 바로바로 느껴지니까 좀 위험하다 싶으면 좀 쪼이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카드값이 그러니까 한 달 뭐 체크카드 값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옷을 쇼핑하는 방법. 옷은 뭔가 좋아하는 색감 위주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거랑 좀 매칭이 되나? 이것도 봅니다. 제가 옛날에는 옷을 좀 일회성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뭐 놀러 가거나 어디 어디 하여튼 만남 같은 거 있을 때 그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옷을 구매할 때 좀 뭔가 매치를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어느 정도 막 두세 벌까지도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옷을 쇼핑하는 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눈에 이제 입고 마음에 들면은 대부분 이런 게 맞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꼼대를 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직 가을이랑 겨울 옷 정리를 안 해가지고 아직은 좀... 그다음에 오타쿠 연역인데 오타쿠 연역? 뭐 지금처럼 굿즈를 엄청 모으진 않았죠. 어렸을 땐 돈이 없으니까 용돈 받고 이러니까.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 동년배들은 투니버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니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이미 틀어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처음 좋아했던 게 나루토랑 강철의 연금술사인데 이 강철의 연금술사는 진짜 어린 저한테 너무나도 큰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철의 연금술사는 만화방에 가서 진짜 열심히 보고 몇 번씩 재탕을 하고 애니도 진짜 엄청 재탕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유행이 1드, 한드, 막 0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행을 따라가려고 드라마를 좀 보려고 했는데 역시 그 2D에 익숙해진 사람은 드라마가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 충인 척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해서 다시 이제 애니로 돌아왔다. 이렇게 됐고 오타쿠 연역은 그냥 초딩 때부터 늘 항상 뭔가를 보고 있었다. 그다음에 자취 생각. 자취를 접은 이유는 제가 이 회사에 취뽀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여가지고. 근데 왜 자취를 접었냐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취를 하면 다들 막 되게 아싸 막 이렇게 자유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살 때도 늘 자유였기 때문에 뭐 자취를 한다고 자유가 되고 아니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미가 집에 없잖아요. 본가에 가야 있으니까 그 미미를 보려고 일주일을 꼬박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이 없고 미미가 없는 게 굳이
없는 거랑 그다음 자취의 그런 자유를 비교했었을 때는 비교도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왔고 지금도 자취를 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MBTI 인팁 INTP로 살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요거 답변을 하려고 봤더니 인프피가 됐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F 호소인? F 지망생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쇼핑 어플은 원래는 29cm 거의 한 3, 4년째 VIP였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29cm가 혜택이 진짜 겁나 짜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29cm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공홈 있잖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 뭐 던스트나 제너럴 아이디어 요런 그런 공홈이 가끔 시즌 오프를 하거든요. 태켓도 포함해서 그때 사려고 공홈에서 그냥 주로 삽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운동은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반으로 꽤 오래 다녔었고 싫어하는 건 제가 직접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건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빠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하는 유럽 축구나 대표팀 축구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구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몇 시에 자는지 저는 12시쯤에 자서 5시 40분쯤 원래는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눈화장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6시까지는 거의 자는 것 같아요. 키는 지금 17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엄마가 키 크고 외삼촌, 이모, 외할머니가 외가 자체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전인 것 같아요. 오빠도 194cm고 어렸을 때 진짜 안 먹었는데도 171까지는 무난하게 컸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168쯤이었었는데 회사 들어오면서 더 큰 것 같아요. 171까지 완전. 그다음에 머리 기를 건지 제가 보면은 염색 빼고는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지금은 또 묶는 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묶으려나? 한 몇 달은 묶을 것 같아요. 기르면서 묶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 본계가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인스타 이게 본계예요. 제가 원래 인스타랑 페북을 진짜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그런 그 SNS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지금의 인스타여가지고 그 팔로우인가 제가 그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수가 6명인가 밖에 안 돼서 이게 아마 가짜 부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본계입니다. 그냥 본계 부계 개념이 아예 없고 그냥 요걸로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로 맞아 제가 공통적으로 받았던 게 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뭔가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냥 현타가 오면은 현타가 오는 대로 납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타가 올 때 주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렇게 좋고 너를 생각을 해서 내가 뭐 한 100을 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꼭 100을 다 받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진짜 절반도 안 될까? 대체 나는 누굴 좋아했으면 난 뭘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현타가 오고 되게 막 승질도 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누군가한테 100을 줬는데 5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나한테 한 200을 줬는데 난 그 사람한테 30도 못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면은 뭔가 끊어내는 것도 용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끊어내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냥 뭔가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뭐 나이 들면은 진짜 친구 만들기 힘든 알던데 이런 내 소중한 친구를 뭔가 이렇게 끊어도 될까 이런 생각 하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면은 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피부 같은 것도 저희가 중학교 때 좁쌀이 좀 났는데 그때 그 톡톡이란 걸 겁나 했거든요. 이렇게 톡톡톡 하는 걸. 그래가지고 진짜 모공이 너무 큰 스트레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기에 그 피부과에서 뭔가 에스테틱 받는 나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진짜 예민해져가지고 너무 뒤집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거예요. 그 스킨케어 하는 거, 세안 제품 되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오일이 답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가 맞는 거였고 기초도 과할 필요 없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거 한 2~3개 정도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건데 너무 찾기 힘들다 하면은 진짜 그냥 저처럼 제일 기본이 되는 히알루론산? 그런 라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상형의 변천사. 제가 제일 먼저 좋아했던 거는 신화의 에릭. 진짜 너무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모넥의 션우. 션우를 제일 오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탈덕을 했냐. 아, 이거 제가 아마 자막으로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170만 원인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7년 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앨범을 사서 갔어요. 팬사에 갔는데 이제 뭐 당연히 뭐 혼마 언니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약간 동물원 같은 거예요. 막 뭐 여기 봐. 뭐 머리띠 벗지 마, 뭐 하지 마, 뭐 해 이런 식으로 그래 뭔가 잘생긴 사진 물론 그들한테도 그 사진이 영업 수단이니까 본인들의 될 테니까 자기들도 잘 찍혀야겠죠? 근데 저로서는 그런 뭔가 그런 상황이 되게 좀 강압적으로 보여가지고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구석에 노래만 겁나 듣게 됐고 모넥 노래 저 운동할 때도 여전히 모넥 노래 듣고 제일 좋아하는 거 I Got Love라는 게 있는데 뭔가 요거 제 드림카 타고 뚜껑 열고 달릴 때 꼭 듣고 싶다 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회사 사람 좋아해 본 적 있는지. 없어요 진짜로. 어제 신은 운동화? 어제 운동화 뭐 신었냐고요? 시드니 갔을 때 산 어그 기억나시나요? 그거 신었습니다. 방콕, 싱가포르 계획 있으신지?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구미.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추구미. 추구미는 저는 좀 그러려니 하는 무던충이 되고 싶어요. 진짜 무던하게 그냥 막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무던충이 되고 싶다. 나 취뽀 과정도 궁금해 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제안으로 일본 공항, 지상직에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느라고 그 무슨 티켓 발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격증도 준비하는 그 찰나에 학과 사무실에서 취업 공고가 떴는데,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면접 보고, 면접 3차까지 있었어요. 3차 면접까지 보고, 지금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요즘 최근에 읽은 책 뭐가 있지? 맞아. 초역 부처의 맛? 요거 그 회친 추천으로 읽은 건데 진짜 이거 빡칠 때 읽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악플? 악플? 근데 제가 약간 가오가 정신을 지배했나? 해가지고 좀 뭔가 악플을 보면은 화가 나는 건 있는데 기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기억을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영광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잊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원래 좀 기억력이 안 좋긴 해요. 그다음에 쿠팡 추천템 이거 고추 양념찌 요건데 요거 은빵씨가 산 건데 이거 다져놓고서 볶음밥이랑 흰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완전 쿠팡 추천템. 그다음에 오조상과 인연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원래 알고 지냈어요. 원래 같은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알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완전 친해진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였는데 그때 처음 같이 놀자고 했는데 처음 같이 논 날에 무슨 룸카페인가? 거기서 영업 종료할 때까지 겁나 수다를 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부터 뭔가 이제 얘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나봐요. 얘가 되게 좋았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엄청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좀 친구라는 개념도 있는데 친구이면서 뭔가 언니면서 좀 약간 남자친구 역할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닌데 진짜 저를 되게 엄청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막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뭔가 이런 가짜 1차원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너머에 엄청난 믿음을 준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게 고맙고 항상 저도 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처음 일본 간 거 언제인지 저 20살 때 갔고 저도 이제 알바를 해서 가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되게 금방금방 관두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가다가는 얘가 10년이 넘어도 일본을 못 가보겠다. 해외여행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엄마랑 아빠가 용돈으로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이런 거 벌써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때 내일동에 의존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처음 갔었을 때 그때 메론소다를 처음 먹었다. 그때 당시에 메론소다는
페트병도 아니고 이런 병이었는데 그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리고 학교 공부 말고 따로 공부해 왔던 것들. 저 근데 사주 공부한 적 있다요? 이거를 뭐 되게 전문가까지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카페랑 영상이랑 책 같은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제 거랑 지인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고, 왜 안 하냐면은 좀 재미를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에는 사주를 엄청 맹신했어요. 막 운세도 되게 맹신하고. 근데 요즘은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걸 느껴가지고 옛날처럼 맹신하지 않습니다. 알바썰. 알바썰은 별건 없는데 제 옛날 유니클로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걔 지독한 놈한테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 사수이면서 아무튼 사수인가 뭔가였는데 이놈이 진짜 같은 동네 살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심각하게 군기를 잡는 겁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당연히 싸웠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나이도 엄청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엄청 울면서 막 집에 오는 길에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오픈을 해야 됐나?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놈이 또 나한테 일을 엄청 시킬 것 같아서 출근길에 그 출근 버스가 있었거든요. 시내버스를 타고 그대로 서울랜드에 가서 하루 종일 논 적이 있어요. 놀고 나서 집에 가면서 아마 그만뒀을걸요? 그놈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유튜브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 제가 요걸 보고 또 한번 좀 반성 약간 그걸 하게 된 게 그 오탄이 있잖아요. 오탄이 걔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 그래프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게 없다요. 그냥 뭐 주간 계획, 월간, 연간 뭐 아니면 10년 계획을 전혀 안 세워요. 그냥 해야 되는 거 하고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고 그런 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지금도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채널의 그런 특성? 뭔가 나의 그런 특징을 잡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만 해도 1만만 돼도 나는 이제 은퇴를 하겠다. 이 마음의 짐을 덜고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유튜브 하면서 이루고 싶은 유튜브적 목표는 없고 그냥 뭔가 그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떠나게 될 때 제대로 된 이제 이별을 하고 싶다. 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띡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윤윤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싶다 하는 그런 뭔가 마무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렇게 제 Q&A는 한번 마무리해봤거든요. 지금 몇 문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50개 정도로 추려가지고 해봤는데 뭐 잘 궁금증 해소되고 뭔가 저와 가까워지신 것 같을까요? 뭐 부족하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끓여오겠습니다. 아무튼 윤윤대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큰형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안녕.